안녕하세요. 지난 4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뵙지 못했었지요. 바쁘게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잠깐 쉬었다 하고 싶었습니다. 쉬었던 동안 했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물을 만들어 올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시고요. 나는 현재 인류 문명이 위험에 처한 것은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능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온갖 거짓, 사기, 도둑, 살인, 전쟁들이 있어 오면서 인류 전체가 고통을 겪어왔고, 또한 인류 큰 몽매함 중 하나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위주로 해서 살아왔다는 것. 그래서 인류 삶은 육체를 위주로 한 무리세계가 중심이었고 숱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능의 높음 위주 삶에서 지능을 올바로 사용하는 위주로 사는 삶, 지능을 훌륭한 혼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해서 좋은 혼 지수를 만드는데 목표를 주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한 지금부터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얼마나 크게 살았느냐 얼마나 크게 살아있느냐를 혼 위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물리세계는 임시로 얼마 동안 존재하고 존재하는 동안에도 항상 변하다가 사라져버린다. 그에 반해서 진리는 또한 이치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언제 어디에나 있고,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만큼 진리를 갖춘 만큼 넓고 오래 산다. 그래서 진리를 크게 갖춘 성인이나 현인은, 여기서 성인은 훌륭한 사람을 말합니다마는, 성인이나 현인은 그들이 갖춘 진리만큼 죽지 않고 넓고 오래 살아있게 된다. 육체적으로만 산 사람은 죽은 후 육체를 파묻으면 사사시 흩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어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로 봐서 진리와 이치를 크게 깨달은 사람은 넓고 오래 사는, 즉 일생 동안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혼을 키워온 사람은 그 깨달은 진리만큼 넓고 오래 살아있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고 해왔습니다. 혼이 훌륭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지식, 지식보다는 지혜, 지혜보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되고, 혼이 크다는 것은 상식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진리를 많이 깨닫는 것인데, 이때 상식보다는 지식을, 지식보다는 지혜를, 지혜보다는 진리와 이치를 크게 깨달음으로써 훌륭한 혼을 크게 갖춘 사람, 그래서 일반 평인보다는 지식인, 지식인보다는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보다는 깨달음을 얻어서 갖춘 현인이나 성인이 된다. 이치는 어떠한 물리세계보다도 먼저 언제 어디에나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항상 옳게 있으면서 결코 변하지 않고 사라짐이 없이 존재하며 임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다 하는 물리세계 또는 우주에 대해서 그들이, 즉 물리세계나 우주가 존재하거나 변화해갈 때 만들어지는 그런 자연 법칙 속에 진리로서 배어 들어있게 된다. 따라서 상식은 물리세계 내에서 아주 특정의 좁은 지역에
물리세계에서 통용이 되지만, 그리고 지식은 같은 조건을 갖는 물리세계에서 통용이 되고, 진리는 전 우주에서 통용이 되고, 이치는 우리가 사는 우주를 초월해서 다른 우주를 포함해서 또한 모든 다른 우주까지도 넘어서서 통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우리 우주상에서 넓고 오래 영향을 미치며 살아있게 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보면 상식만 가지고 사는 것은 곧 시들어버리는 꽃만 가진 것에 해당이 되고,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꽃대까지 가진 것에 비유를 할 수 있고, 지혜를 갖춘 것은 몸통까지 가지는, 즉 몸통과 꽃대에 붙어있는 꽃을 가진 것에 해당이 되고요. 진리를 갖춘 것은 뿌리까지, 뿌리, 몸통, 꽃에 이르는 뿌리까지 가지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고요. 이치를 갖추는 것은 바탕인 흙까지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흙이 존재함으로써 그 위에 꽃이 존재하고 꽃이 피게 되고, 그래서 계속 꽃이 피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가 없으면 진리는 이 우주에서 바탕을 잃게 되고, 진리가 없으면 지식과 상식은 곧 말라 없어지게 되는,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반복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나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을 육체 위주,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해온 것, 그래서 정신과 혼과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천당과 지옥을 만들고 온갖 귀신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온갖 미신들을 만들고, 유한의 물리세계 내에서 육체 위주, 물질 위주로 살면서 여기에 지능만을 강조하면서 그토록 도둑, 사기, 싸움, 살벌하게 전쟁도 하고, 이처럼 인류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오게 됐다. 이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무지였던 눈에 보이는 것,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위주로, 그리고 육체 위주로, 현실세계 위주로 살아오면서 더욱이 여기에 진영을 숭상하면서 진영 위주로 살아온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비록 짧기는 하지만 이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축약을 해서 정리해서 말하는 온참 철학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몇 주에 걸쳐서 책의 핵심 내용이면서도 온참 철학의 핵심,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지 못했던 그러한 철학, 온전하고 참한 철학, 어느 성인도 결코 말하지 못했던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풀어내는 온전하고 참한 진리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영상물로 해서 지난주가 됩니다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8.3, 책의 8.3, 진영지수에 따라 더욱 훌륭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있다. 그러한 타이틀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절인데요. 6개의 소재 중에서 뒤에 남았던 3 소재들, 지능과 자유와 능동성과 책임, 관계에 대한 것, 다음 소재로서 큰 진영을 가진 생명체가 가지게 되는 그런 책무, 그 다음에 3번째
지능과 자율에 따른 책임으로서 죄와 벌, 이들에 대해서 지난주 해설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지능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책임은 자기가 한 사고와 언행으로 주위에 미친 정신 및 물리적 영향에 대한 책임이 되며, 지능이 높을수록 영향이 크면서 책임이 크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었고요. 높은 지능을 가진 영장류인 인간에 있어서의 책임은 유한 상대적인 물리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예의 범절, 윤리, 공중도덕, 인위적인 법들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크게 가진 존재, 영장류로서 존재로서 공해, 일기변화, 새로운 질병, 환경적 변화에 의한 재난재해나 인류 전체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에 대한 폐해와 관련한 책임,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을 존재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자연과 신에 대해 감사하며 살 의무는 있어도 자살하거나 남을 해칠 그러한 권리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죄에 대한 책임은 폐해의 크기와 동시에 의도성에 좌우되게 되며, 그 벌은 기본 예의, 공중도덕, 사회규범, 염치와 양심, 법을 거쳐서 자연 질서와 신에 대한 경외로서 오게 되며, 죄와 벌의 공통점은 욕심과 자만심의 대가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들 욕심과 자만심의 근본 원인은 무지이며, 무지의 핵심은 인간이 이 우주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 그것이 되는데, 따라서 인간이 이 우주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므로써 욕심과 자만심에서 벗어나고 또한 죄와 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개인이 죄를 지으면 개인적으로 벌을 받게 되지만, 인류 전체가 죄를 지으면 자연이나 지구 전체로 벌을 받게 되며, 진리를 올바로 한 자는 어떠한 죄나 벌이 없으면 물론 반대로 주의를 이롭고 평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 하는 그러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본 내용에 보조적으로 보충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다른 영상물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지은 자가 일생, 사후, 후대에 걸쳐서 받게 된다. 그것이 죄와 벌인데, 결코 지은 죄를 덮거나 남에게 전가하거나 이로부터 도망가려 마음먹지 말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다른 영상물을 만들어서 올렸었고요. 같이 참고하시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해설해드릴 내용은 책의 8.4 생명은 일생 키운 혼만큼 넓고 오래 산다. 그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 8.4인데요. 여기에는 두 개의 소재가 있습니다. 첫째 소재는 혼은 질과 크기에 비례하여 오래 그리고 넓게 영향을 미친다. 그것과 다음 소재로서 일생 키운 혼은 육체적 죽음 후에도 남아 계속 영향을 발휘한다. 이렇게 두 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 소재의 내용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바대로 책의 내용을, 번역된 내용을 읽으면서 꼭 필요한 곳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 생명은 일생 키운 혼만큼 넓고 오래 산다.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소재인 혼은 질과 크기에 비례하여 오래 그리고 넓게 영향을 미친다. 생명체로서 살아있다는 것은 혼과 육체가 조화되어 기능하는 것이며, 영장류일수록 육체보다는 혼이 크게 활동하는 것이다. 그래야 무생물과 생물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장류에서의 활발한 정신적 활동을 평가할 수 있으며, 생전과 사후가 잘 이어지도록 설명할 수 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살아있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최고 4.1 개체로서 살아있다. 그런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4.1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참고를 하시고요. 인간은 혼이 주인 역할을 하면서 육체를 이끌고 나가며 삶을 살아간다. 혼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을 보면 그 수준들, 즉 훌륭함과 크기의 정도가 다르다. 각자가 혼을 좋은 방향으로 개발해가며 활용하기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타락시켜가며 활용하기도 한다. 지능을 잘못 사용하면서 악한 혼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지능을 잘 활용해서 훌륭한 혼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하는 설명을 드려왔고요. 따라서 혼을 참혼, 잡혼, 악혼, 악혼은 악한 혼인데요.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혼의 훌륭함과 크기를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온참 진리는 그런 혼 지수 측정표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유명했던 101사람에 대해서 거기에는 철학자도 정치가도 예술인도 과학자도 스포츠인도 온갖 분야에 유명했던 101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101사람에 대해서 그 혼지수 측정표에 따라서 측정한 그 혼지수가 나와 있는 표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려왔고요. 그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3, 4주에 걸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크게 살아있음은 혼의 주제하에 정신적 활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동물에서는 움직임이 활발하면 크게 살아있는 듯 보이나 이는 살아있음을 물리적 움직임만으로 보기 때문이며 인간과 같은 높은 지능체이거나 영장류에 대해서는 물리적 움직임만으로 살아있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 과학자나 예술가나 철학가들은 물리적 움직임보다는 두뇌에 의한 지적 활동과 정신적 활동을 더욱 중요시한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는 물리적 법칙이나 창작한 작품이나 깨달은 이치들이 사람들에게 더 넓게 더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영향력은 정신적 영향력보다 매우 한정된 영역 내에서 일시적으로 작용한다. 더 근본적인 것일수록 영향력이 더 크고 오래간다. 그래서 살아감에서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리고 상식적인 것보다 지식적인 것이 지식적인 것보다는 진실적인 것이 진실적인 것보다는 진리가 영향력이 크며 그래서 혼에서는 잡혼보다는 참혼이 영향력이 더 크고 더 오래 지속적이다. 그되어 있고요. 두 번째 소재 일생 키운 혼은 육체적 죽음 후에도 남아 계속 영향을 발휘한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의 이름은 단지 불리는 소리로서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일생 만들어온 혼을 포함하는 정신적 가치를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의 그러한 종합적인 이름이다. 혼과 정신과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는 4.5, 제가 4.5, 혼, 정신, 마음의 차이는 이라는 타이틀로 된 그러한 곳에서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혼과 정신과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신 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육체적으로만 살았던 사람은 죽어 흙에 묻히면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된다. 육체를 위주로 살았다면 이는 매우 동물에 가까운 삶이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육체가 사라진 후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러나 혼을 키워왔던 사람은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계속하여 그동안 키웠던 혼이 남아 영향을 미친다. 현인이나 성인과 같이 혼을 키워온 사람들은 육체가 사라져도 그 사람의 혼들은 남아 사람들에게 회자하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들의 혼은 깨달은 진리만큼 크면서 널리 그리고 오래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있게 된다. 즉 혼, 특히 혼에서도 참혼이
크게 들어있으면 넓고 크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크게 살아있는 것이다. 0%에 가까운 혼을 가진 무생물은 항상 죽은 상태에 있으며 100%의 참다운 혼 또는 완전한 진리에 해당하는 신은 결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가 된다. 육체나 외모에 따라서 살아있는 정도와 훌륭한 정도를 구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것들은 물리적인 것들로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 미생물, 하등동물, 고등동물 중에서 가장 정신적인 활동을 크게 하며 훌륭하게 살아가는 면에서 영장류인 인간은 가장 상층에 있다. 세밀히 따지면 인간에 있어서도 개인마다 많은 차이가 나며 개에서도 인간보다 나은 개가 있을 수 있다. 육체적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세상일수록, 그리고 사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사는 세상일수록 육체와 현실 위주로 사는 삶이 되면서 아귀다툼, 살벌하고 삭막한 세상이 된다. 육체와 물질 위주로 사는 세상에서는 물질을 마음껏 즐겨라,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먹고 편하게 살아라 라는 그런 주장이나 선동이 최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조류, 전 세계 인류 조류, 과학 물질 문명이죠. 물질을 숭상하는, 특히 현재 한국 국가와 국민 대부분이 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체가 경제 성장에 몰입하고 있는 그러한 한국이 육체와 물질 위주로 사는 그런 세상이고요. 나는 개인 소득이 $10,000에서 $30,000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는 그런 국민들이 가장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적 욕구에 메말라하고 몰두되어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상황에 있지 않나. 그래서 엄청난 경쟁을 하면서 갈등을 겪고 서로 싸우고 자살도 하고 온갖 사회적 병폐들이 일어나는, 인간성을 잃으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사후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삶일수록 현실을 평온하고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 오직 현실을 위주로 하여 살아남는 자가 진정으로 살아남고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이긴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회라면 인간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사회, 정글의 법칙이 판치는 동물의 세계와 다름이 아니다. 성인은, 여기서 성인, 훌륭한 성인을 말합니다. 성인은 몇천 년, 현인은 몇백 년, 훌륭한 학자는 몇십 년 동안 살아있게 된다.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혼의 관점에서는 지금도 살아있으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도 그들이 깨달은 진리만큼 넓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는 앞에서 예를 든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그러한 분들을 결코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현재도 살아있고 내 곁에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숱한 인간들이 그동안 살면서 죽었지만은 나는 그들의 존재를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해설을 해드렸던 책의 4.6 죽은 후에 육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키워온 혼만 남는다, 이 편을 참조하시고요. 또한 앞으로 4주에 걸쳐서 특히 8.6 책의 8.6 신은 영원히 죽지 않고 성인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 편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진리를 깨달은 자는 참혼이 큰 자이고 신에 가까운 자이며 주의를 이롭고 평화롭게 하는 자로 오래 널리 살아있게 된다. 혼이 거의 없는 무생물은 항상 죽어 있으며 인간은 일생 키운 혼만큼 넓게 그리고 오래 살아있게 된다. 그래서 일생에 육체의 지원을 받으며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혼을 훌륭하게 키워가도록 해야 한다. 원참이 주창하는 가장 큰 슬로건 중에 하나는 인생은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혼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물리적인 삶, 육체적인 삶을 때로는 일반인들은 다소 감상적인 표현으로 무대 위에서 잠시 연출되는 연극 또는 한 편의 영화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일시적인, 때로는 일장춘몽이니 하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러한 것을 비유를 하는데, 그것은 육체를 위주로 하는 관점이고요. 정신을 또는 혼을 제대로 보면서 키운 사람은 그러한 인생을 일시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욱 확신을 가지시도록 해설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이번 주는 8.4 생명은 일생 키운 혼만큼 넓고 오래 산다. 그런 제목으로서 혼은 질과 크기에 비례하여 오래 그리고 넓게 영향을 미친다. 일생 키운 혼은 육체적 죽음 후에도 남아 계속 영향을 발휘한다. 이런 두 소재들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만 살았던 사람은 동물과 같은 삶의 사람으로서 죽은 후에 흙에 묻히면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상식보다는 지식, 지식보다는 지혜, 지혜보다는 진리를 중심으로 혼을 훌륭하게 키워왔던 사람은 현인이나 성인과 같이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사는 동안 육체를 수단으로 혼을 키워왔던 만큼 널리 그리고 오래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면서 세상에 살아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로서 성인은 몇천 년, 현인은 몇백 년, 훌륭한 학자는 몇십 년 동안 살아있게 된다.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혼의 관점에서는 지금도 살아있으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그들을 결코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의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도 깨달은 진리만큼 넓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크고 훌륭한 진리를 깨달은 만큼 혼은 훌륭하고 크게 되어서 지역적으로 넓게 그리고 시간적으로 길게 살아있게 된다. 키워온 혼만큼 넓고 길게 살아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8.5 살아있는 동안 혼은 최상으로 길러져야 한다. 당신의 혼지수를 점검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네 소재가 있는데 인생은 혼을 키우는 과정이다. 살아있는 동안 최상의 깨달음으로 최상의 혼이 길러져야 한다. 자아에서 무아를 거쳐서 진화로 나아가야 된다. 당신의 혼지수를 점검하라. 이런 네 소재가 있는데요. 매우 책의 중심이 되고 온참 철학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인류 역사에서 어느 철학자, 어느 성인도 이렇게 분명히 참하고 올바른 온전한 그러한 진리를 말한 적이 없고요.
이 우주상의 모든 것을 연결해서 풀어내는 그러한 진리 중에서 핵심, 이것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